2022년에 제네시스 짤로 되게 유명한 강남 그 집중호우 있었잖아요. 그때 강남역 일대가 시간당 최대 110mm 정도 왔거든요. 시간당 110mm까지 커버할 수 있게끔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사업비가 한 1조 4천억이 좀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110mm가 미래 어느 순간엔 또 부족해질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폭우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수십 분 만에 도심이 물에 잠기고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비가 오면서 뚝이 무너지면서 마을 전체가 잠긴 겁니다. 어머니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계속했었는데 그 순간에 소리가 없는 거야. 이번 장마를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 아직 장마가 진행 중이라서 나중에 좀 바뀔 수 있지만, 지금까지의 장마를 기준으로는 좀 우리가 익숙했던 장마와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주도부터 점차적으로 이제 한반도 남쪽 지나서 충청권 그리고 서울까지 와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골고루 온 것보다는 중부지방이랑 남부지방의 경계에 있는 지역에서 정말 비가 많이 왔더라고요. 대구는 대프리카라고 불리면서 굉장히 폭염 쪽에 가깝지, 비가 많이 와서 침수 피해가 빈번히 일어나는 동네랑 거리가 좀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대구 경북 쪽이 한 거의 평년 대비 한 3배 가까운 누적 강수량을 보여줬더라고요. 우리가 알던 익숙한 패턴과 다른 이유가 뭘까 봤더니, 이동성 저기압이 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땅이 되게 더우면 저기압이 발생하기 좋거든요. 이렇게 더우면 공기가 막 상승을 하면서 여기 지역에 빈 공간이 생기는데, 여기에 공간이 생겼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기압이 낮아졌다는 얘기고, 그게 이제 저기압이 되는 건데, 중국은 막 한참 더울 때 짤 같은 것도 봤는데 거의 막 계란도 구워 먹고 막 삼겹살도 구워 먹고 이런 것처럼 내륙이 여름에는 굉장히 덥거든요. 저기압이 발달하기 좋은데, 여기서 이제 발달한 저기압이 서해상을 지나면서 서해상에서 이제 또 수증기를 머금게 됐는데, 저기압이 한반도를 싹 지나가다 보니까 남부에 있었어야 될 강수대가 이동성 저기압이 지나가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북쪽에 비구름대를 몰아내고, 꾸준히 이 비구름대를 밀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얘가 더 강한 비를 뿌릴 수 있는 하나의 또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체감하기로는 밤 새벽에 네. 비가 막 쏟아지는 게 많이 들렸던 것 같은데, 이동성 저기압이 유독 밤 시간대 많이 지나갔기 때문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보다 앞으로의 30년이 더 더울까라고 저한테 묻는다면은 무조건 더 덥다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더워지면은 공기가 함유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한번 쏟아낼 때 수증기 양이 과거보다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을 쏟아내고, 교수님들이나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집중호우가 미래 기후에서 최대 한 25%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 집중호우 강도가. 어떤 특정 모델에 따라서 최대 뭐 45%까지도 집중호우의 강도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비가 세지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네, 그렇죠. 최근 10년 동안 자연재해들의 피해가 어느 게 가장 컸냐 하면은 홍수,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전체 한 60%를 좀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집중호우가 왜 문제인가의 얘기가 나오면은 결국 피해를 발생하는데, 피해를 왜 발생하냐면 침수 형태로 저희한테 피해를 주게 나타납니다. 침수 같은 경우는 그럼 왜 발생하는가? 내리는 비가 내보내는 물의 양보다 더 많기 때문에 여기 고이게 되는 거잖아요. 보통 이제 많이 내리지 않을 때는 적당한 양의 배수 시설로도 충분한데, 집중호우 같이 저희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비가 단시간에 내리면은 기존에 있는 인프라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서 결국에는 침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게 피해가 되는 형태입니다. 서울시의 침수 취약 지역은 언론에 가장 정말 자주 노출되는 이제 도림천, 강남역, 광화문역. 아직까지도 거기는 침수된다고 계속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수나 이런 거를 아예 안 한 건 아니고요. 2011년 때 방제 성능 목표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시간당 75mm 정도가 이제 방제 성능 목표로 이제 치수 사업들이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3년 연속 집중호우 때문에 피해가 엄청 컸거든요. 우면산 산사태 일어나고 뭐 하면서 그때 한 95mm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거에 맞추려고 이제 계속 해왔는데, 근데 문제는 2022년에 알고 있죠? 제네시스 짤로 유명한 그때 비가 강남역은 110mm 정도가 왔는데, 현재는 방제 성능 목표가 100mm까지 올라갔고 침수 취약 지역은 110mm까지 올라갔거든요. 지금 딱 패턴이 보이잖아요. 문제가 생기고 기준을 높였고 또 강한 비가 왔고 또 기준을 높였는데 또 강한 비가 오면 이 반복될 수 있는 건데, 2022년 이후로 110mm 주권을 맞추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현재 대표적으로 대심도 빗물 터널 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드리면은 지하 40m 이하의 깊이에서 지름 한 11m 되는 빗물 터널을 뚫겠다라는 게 목적이거든요. 시간당 110mm까지 커버할 수 있게끔 세 군데, 강남역, 도림천, 광화문역에 3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사업비가 한 1조 4천억이 좀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2022년에 서울시 지역의 피해 복구 비용이 한 2천 몇백억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지금 2024년인데 아직 사업을 못 떴거든요. 그럼 저 어느 순간 한계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프라를 무한정 늘릴 수 없다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대심도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게 짓는 게 가능한데, 이제 GTX도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GTX가 대심도에 지어지고 있는 교통시설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대심도에도 뭐가 많이 들어섰을 때도 이런 대규모 공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 나중에 뭐 대심도 밑에 초대심도, 뭐 극대심도 이러면서 뭔가를 더 할 거냐? 미래 망한 지구 탈출하는 뭐 인터스텔라 뭐 이런 그런 식으로 적응에만 우리가 몰두할지, 아니면은 땅의 기후 변화를 우리가 컨트롤하면서 그러면서와 동시에 적응을 할지 고민해봐야 될 거고, 미래에도 이 고민이 녹아들게끔 저희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